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낭만 의사 김성진 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원장님, 요즘 이게 옷을 자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홈쇼핑에서 샀죠. 홈쇼핑에서요? 예. 근데 이제 평이 저번에 맞춘 게 좀 더 낫다래가 그걸 좀 자주 입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번 게 좀 낫네요. 그렇죠. 옷이 차르르하더만. 예. 예. 좀 더 맞춰야 되겠군요. 아니, 의사 하시는 분까지 홈쇼핑에서 이걸 이렇게 예. 이 옷을 맞추면 됩니까? 가끔 저 홈쇼핑에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또 무슨 SS 나이트라는 그 메이커가 샀는데 또 제주도 갔을 때 공항 면세점에서 샀는데 훨씬 같은 제품인데도 훨씬 비싸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홈쇼핑 게 더 좋아요. 옛날에 이 한국 사람들이 외국 양복 잘 모를 때 미국에서 브룩스 브라더스인가 있었죠. 아, 예,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기성 양복이죠. 맞습니다. 예. 그럼 한국으로 보면 갤럭시 정도 됩니까? 그보다 더 싸죠. 싸죠. 갤럭시는 비싼 거죠. 근데 예. 그런 게 또 한때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또 한때는 한국에 제일 비싼 게 한 20년 전에는 보스 예. 이런 걸 대중적으로 제일 비싸다 하면서 이렇게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한 20몇 년 전에 양복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스 하나 입으려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가보니까 유럽 현지에서는 예. 또 그게 기성복이더만요, 거의. 원래 로로피아난가 그런 데 좀 비싸고요. 예. 예. 원래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양복이 워낙 대중화됐기 때문에 한 벌에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한다 이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제인인가 그런 양복은 좀 싸긴 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서 살라 해도 좀 쓸만한 거 입으려면 한 2, 30만 원 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렇게 보시기에 역시 좀 그래서 또 작업받아가지고 또 새로 많이 한꺼번에 맞추기로 했다면서요. 옷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우선 하나씩 맞춰보세요. 그래 잘 나오면 또. 우리는 그냥 한 방으로 인생 끝내는 거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새벽에 시야로 가신다며요? 예, 우리 전국 의사총연합이라고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부탁이 제가 그 모임에 참가자는 아닌데요. 조직 원래는 아닌데 좀 이상하네. 조직 원직하니까 무슨 조폭도 아니고 여하튼 요즘 다 조폭처럼 살잖아요. 변호사도 조폭처럼, 검사도 조폭처럼, 경찰도 조폭처럼. 예. 그럼 의사라도 조폭처럼 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그 조직원은 아니지만 이제 그 대학 후배가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각 시도 의사 회장 레벨 또 각 과의 회장들 레벨에서 이제 부탁을 하길래 제가 이제 흔쾌히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 건데 걱정이네요. 예. 거기 보면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구속됐죠. 한 명은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 나올 거예요. 누가 풀려났어요? 의사가요? 예, 그 교수님인데 이제 좀 지병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그분 주장에 의하면 또 자기 주장을 여러 번 이렇게 했어요. 이게 쌍둥이가 있는데 한 쌍둥이는 이제 사망했고 한 쌍둥이는 살아 있는데 한 사람은 균이 나오고 한 사람은 균이 안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기가 소아과 전문의로서 의문나는 거를 다 제출을 했는데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거는 어쨌든 환자를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물론 그 사망한 가족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걸 구속으로 해가지고 꼭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어요. 외국의 예는 일단 의료 사고는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한다는 말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우리 협회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그 대한개헌의협의회 한 회장님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다른 과의 회장님인데요. 그 교통사고 특례법처럼 몇 개 완벽한 어떤 그런 조항을 빼놓고는 일단은 민사로 해결을 하자.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려면 의사분들이 사망의 원인에 있어서 현저한 과실이라는 기준을 먼저 좀 정해가지고 네. 현저하게 의사로서의 그 최소한의 직업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를 낸 사람, 주의 업무를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또 너무 그 완전히 의사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의사라는 직업은 거의 무슨 예외냐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현저하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버스 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든지 그렇죠. 예, 거기에 상응하는 의사들의 현저한 자기 과실에 대해서는 의사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되 그러지 않은 부분에는 민사로 가야 된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8개 조항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이번에 그 이대 목동 사고는 제가 볼 때 시스템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병원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됐다. 이게 예. 저번에도 무슨 수액에서도 본래 나온 게 그 병원이었죠. 예. 그 무슨 그런 법칙이 있죠. 뭐 작은 사건이 자꾸 하일리 연속돼서 법칙이라고 그런 그러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병원도 작은 병원이 아닌데. 상당히 큰 병원이죠. 근데 메이저 병원 몇 개, 뭐 요즘 무슨 뭐 현대아산, 무슨 성모, 세브란스, 그 다음에 무슨 삼성병원, 그 다음에 무슨 뭐 고대 뭐 의료원 이런 정도에 끼지 못하고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큰 병원이라도 많이 떨어져 버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 뭐 삼성병원도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워낙 다 알려진 사건이니까 메르스 사태 때도 많은 응급실에서 문제가 터졌고 문제가 많았죠.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 동부 여행하면서 뭐 MGH 매서추세츠 하버드 대학병원이죠. 그런데고 좀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뭐 큰 병원들 그 토마스 제파슨 병원 다 이게 병원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처럼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은데도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경비원에 서 있어가지고 그 현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갈라 이러니까 뭐 관계자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딱 막더라고요. 그럼 미국의 병원에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처럼.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 가족이다 하고 해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예,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게요? 그리고 미국은 진료비가 아주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간병인이나 가족의 옆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딱 모든 그 병원 내 스텝 간호사가 다 하게 돼 있죠. 그럼 영화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쓰러졌다가 눈을 뜨면 옆에 가족이 앉아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에. 그런 거는 어떤 장면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뭐 면회 시간이라든지 또 어떤 자기가 원해서 우리나라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나면 가족이 반드시 붙어서. 그래서 정작 환자들이나 환자들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게 간병비예요, 간병비. 요양병원도 예를 들어 보면은 요양병원비는 얼마 안 되는데 간병비가 뭐 250만 원. 그 24시간을 해야 되니까 뭐 250만 원도 어찌 보면 싸죠. 그럼 이번에 이제 문재인 케어는 간병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돈을 진짜 힘들어하는 뭐 장애인들이라든지 실손보험을 못 들은 사람들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하면 되는데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좌파들의 입장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서울시에 무슨 뭐 무상급식할 때도 그런 말이 한참 많았죠. 보편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하자. 근데 그 누굽니까 그 시장직을 건분 오세훈 시장은 안 된다. 진짜 힘든 사람만 무상급식을 하자. 그러니까 또 저쪽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아 그렇게 하면 표시가 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는 장애인이거든요. 그렇죠. 신장 이식, 뭐 고관절 수술. 아 장애인 증이 있습니까? 예,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저 멀쩡이가 상해인 줄 다 모르죠. 뭐 장애인 정도 뭐 거의 써먹을 일도 없고. 그렇죠. 혜택 받은 거 있습니까? 혜택 받은 거 전화기 할인 조금 되더만요. 딴 건 없어요? 딴 건 없어요. 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장애인들은 진짜 눈에 띄게 표시해가지고 그 미국 같은 데는 뭐 발달 장애나 신체 장애가 있으면 굉장히 살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저는 일체 모든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안 들어주죠. 자기도 손해나니까.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암 수술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는 자부담 부분은 제가 다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5%지만 크죠. 그러지만은 뭐 크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수술을 해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비용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수술을 해서 무슨 뭐 이 장애가 있다 이런 사람이 보험에 안 드는 부분을 이걸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보험을 정부가 일정하게 보험료를 좀 더 이렇게 쳐준다든지 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도 보험에 들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뭐 제가 2008년에 대수술을 몇 번 하고 난 뒤 2008, 9년에 지금까지 제가 기존에 제 관리 외에 다른 병이 10년 동안 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뭐 정상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 경제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또 재벌회사한테는 아주 관대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들어주는 그 보험들이 다 실손 보험들이 이런 게 다 재벌회사 보험들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사를 재벌사가 아니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죠. 판돈이 있어야. 예.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아요. 뭐 부동산 신탁회사 이게 다 결국 면허 사업이거든요. 아주 그 우리 모임에도 그런 회사가 꽤 있는데 상당히 이익이 많더라고요. 리츠라고 하죠. 리츠. 부동산 신탁. 근데 그거 아무나 못 합니다. 굉장히 그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데는 별로 타치를 안 하면서 이 만만한 의사들한테 문재인 케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근데 27일 날 뭐 밥 안 한다며요. 그거 이제 시도의사장단 회의에서 이제 부결됐죠. 5월 20일 날은 이제 골기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기대하고. 예. 골기대 하면 뭐 급이나 먹을까요? 겁 많이 먹던데요. 제가 보기에 그때 3대 일간지 다 나왔잖아요. 일면에. 그리고 지금 현재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가 의사협회 말고는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조직적인 저항을 칼을 한번 뽑아야 될 건데 집회 하루 한다고 겁먹을 정권이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하나마나 한번 해봐라 하지 뭐. 의사들은 돌도 안 던지고 의사들은 무슨 뭐 촛불이랑 횃불도 안 들잖아요. 그 제가 주장하는 게 항상 그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촛불을 들자 주말마다. 횃불을 들어야지. 횃불은 법적으로 좀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옛날에 민노총 회춘에 그것도 뭡니까 촛불 시위할 때 밤에 횃불 다 들고 다녔는데 경찰이 뺏지도 않았잖아요. 뭐 우리는 그들이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의사들은 토치를 드세요. 토치. 가스 토치. 어떻습니까? 일단 뭐 촛불로 저기 스시 집에 가면 이렇게 고등어 같은 거 끝에 이렇게 굽는 그 토치 있잖아요. 그 뭔지는 압니다만은 하여튼 항상 제 주장은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높여가자. 감옥 간다고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더만은 나중에 의사협회 감옥 안 가면 제가 그냥 안 있을 겁니다. 글쎄 뭐 저는 간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원장님 안 했죠. 관제수가 있을까 걱정이다 했으니까 감옥 가기 싫은 분이시죠. 감옥 가기 좋아요? 저요? 감옥 가는 거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약도 먹어야 되고 이거 안 됩니다. 저도 고관절이라서 딱딱한 데 누우면 그냥 죽습니다. 감옥에 가면 그 의자 없죠? 의자 있습니까? 의자 없죠. 그러니까요. 새로 지은 감옥 좀 잘 돼 있나요? 요번에 그 MB께서 가신 그 거기는 좀 좋다도 해요. 의자 있나요, 그쪽에? 거기는 감옥 안에는 아래 의자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감옥 안에 의자를 두면 목을 매달 수 있잖아요. 목도 매달고 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울 수 있겠네요. 때릴 수도 있고 흉기도 때릴 수 있고. 요번에 미국에서 또 대단한 사건이 났더만요. 그 감옥에서 큰 싸움 나가지고. 감옥에 싸움 나가지고 뭐 20명인가 죽었대요. 그거 보면 미국 감옥이 우리나라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우리 영화 보면 이부장한 남자가 구속되려 하면 옆에 있던 뭐 떡대인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 내 방에 와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참 미국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미국처럼 20명이 죽고 다치는 거는 좀 상상할 수가 없지 않나요? 미국에는 총이 뭐 많으니까 뭐 가끔씩 뭐 아주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사고가. 하루에 50명씩 죽는데요, 총사고. 그러니까요. 나 그거 놀랐어요,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총사고가 거의 없긴 없는데, 하여튼
그 점은 좋은 점인데 전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도 총을 규제하려는 그 시도를 아예 안 해요. 사람들이. 아니 미국에도 지난번에 보면 백악관 앞에 거기에 50만 명이 모여가 예. 총기 규제해야 된다 해도 또 그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또 그냥 좀 전혀 말이 없죠. 예. 그 참 미국이 총에 대한 그 역사, 예. 그 미국의 전체 이 미국 개발사, 개척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총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네. 미국 인구보다 많다 이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무슨 모임 가서 들었는데 우리나라 예비군들 전체에 지급되는 총이 없다는데 그건 거짓말이겠죠. 총그 얼마 한다고 그 총이 없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옛날에 가빈 소총을 쓰다가 예. 이제 예비군한테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 예비군한테 뭡니까 그 M16을 M16, 예. 이렇게 주다가 예. 그러다가 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좀 건의합시다. 우리 또 총은 있어야지. 이거 어차피 아무리 구식이라도 근데 그 총은 그 북한 걸 쓰는 건 뭡니까? 그 소련에서 AK-47. AK 그게 총이 제일 좋다면서요. 고장 안 나고. 예. 예, 그 간편하게 조립 가능하고 예. 그리고 아주 효율적이고 연사도 잘 되고. 그럼 우리도 아예 총기를 비싼 총 말고 예. AK 소총 딱 해가지고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위키 소총을 만들면 문제가 있죠. 왜 문제? 특허? 공산권만 쓰는 총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러시아 헬기도 수입하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예.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할 때 예. 아프간의 반군들이 이라크 반군들이나 예. 그 AK-47만 쏠 줄 알아가 M16을 주니까 조립을 잘 못해서 예. 그래서 미국이 동구권의 나라에서 밀수하다시피 해가지고 AK-47을 예. 그 공급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입찰 과정이 비리가 있었다고 해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게 이란 콘트라인가요? 그거는 그건 또 좀 틀리죠.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 아무튼 그 AK 소총이 지금 총 역사상 최고로 싸고 최고로 좋은 총이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세계 제일 많이 깔려 있는 총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드루킹을 특검을 하자 예. 그러는데 이제 민주당하고 정의당만 반대하고 예. 나머지 세 야당은 하자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특검을 하지 말고 검찰이 하자가 52%, 예. 특검을 하자가 38%로 여론이 이렇게 높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논리를 전파시키고 있어요. 또 다른 드루킹 여론의 장가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도 또 여론이 조작된 부분을 가지고 여론을 조사하는 겁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댓글 조작 이게 지금 현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어마어마하게 큰지 아닙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다 감옥 가고 다 난리가 나던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죠.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기관에서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게 문제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해서 여론을 갖다가 조작이 되도록 만들어서 여론을 오도하면 그것도 명백하게 업무방해고 처벌 대상이죠. 결과가 같으니까요. 예. 여론을 조작하는 건 민간이 하든 국가기관이 하든 둘 다 나쁜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 국가가 죽이면 괜찮고 민간이 죽이면 괜찮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런 논리를 펴고 있다고요? 예.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늘이? 별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또 제가 또 이 예수님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세요. 또 비난이 많다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비난이 많아도 꿋꿋하게 가셔야 됩니다. 저도요 비난 말도 마십시오. 예. 수많은 비난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아예 뭐 그냥 전 댓글을 안 보니까 댓글이 그래도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린다는 원장님 안 봐야 되는데 안 봐야지 하고도 또 잘 봅니다. 봐야죠. 진행을 하시니까 안 볼 수가 없죠. 예. 그래도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고요. 예. 하여튼 뭐 용서합시다. 뭐 저들의 잘못을 저들은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저 이게 기독교의 기본 글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만 그 말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말을?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께서는 예.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이 맞는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 기도를 하면 왜 안 된다고 비난을 했죠? 어떤 분이 댓글을 썼다면서요? 저는 비난하는 분은 잘 모르는데요. 예.
이제 이 틀린 거는 반드시 지적을 한다고 말을 하니까 예. 그 지적을 한다고 말하는 지적을 하냐고 해서 이제는 그 말하는 지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마음대로 댓글을 다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마음대로 달라니 그 이야기죠. 예. 어쨌든 하여튼 저는 그 글귀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래서 역시 이 4대 성인 훌륭하구나. 예. 마호메트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연구를 안 해봐가지고. 예. 자, 로스쿨의 합격생들이 보니까 예. 저는 로스쿨 나오면 한 7, 80%는 다 합격할 줄 알았어요. 변호사에. 그런데 보니까 서울대는 78.65%, 예. 원광대는 24.63%, 예. 3배가 더 차이가 나요. 예. 로스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근데 누적 합격률은 뭐 90 몇 프로 또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재수, 삼수. 예. 그러니까 이제 당해에 걸릴 확률이 뭐 서울대는 78%, 원광대는 24%인데 예. 그게 굉장히 기준을 엄격하게 해놨는가 봐요. 우리 의사고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옛날에 제 나올 때가 85% 걸리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물어보니까 한 95% 이상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의사고시가. 예, 예. 미국은 거의 다 걸리죠. 예. 근데 누적으로 걸려가지고 뭐 재수 삼수 그것도 5년 이상 되면 또 예. 못 친다면서요. 예.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서는 또 자꾸만 수를 줄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가 옳은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다시 차라리 옛날처럼 사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저도 생각이 사실 들어요. 부활시켜야 된다. 예. 그것이 그나마 더 공정한 방법이다. 예, 이렇게 개천에서 용도 나올 수 있고 그러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사시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었죠. 아, 로스쿨 못 갔지. 어찌 가겠습니까? 대학도 택도 못 없습니다. 간 예.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도 메디컬 스쿨 하다가 결국은 다 포기했잖아요. 다 이제 그 의료 전문학교. 예, 의료의학 전문대학. 그럼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게 뭐 괜히 뭐 미국 따라간다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다 반대했어요 그때. 근데 반대하니까 막 또 막 압박하고 이제 다 없어졌어요. 아직도 의전이 있습니까? 의전 있는 데가 뭐 한 전국에 두세 군데밖에 안 되고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전문가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또 요새는 또 약대는 또 무슨 6년제 하고요. 그건 그냥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괜히 그거 돈 낭비, 시간 낭비. 그것도 우수한 자원도 별로 안 들어오고요. 스티브 잡스가 예. 애플에 뭘로 죽었는지 아십니까? 췌장암 아닙니까? 예, 췌장 분비 종양. 예, 예. 그리고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건 몰랐네요. 그래서 췌장이 이게 갈수록 많아지는데요. 췌장 예, 예. 사고가. 예. 근데 췌장이 저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도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췌장이라는 게 이제 위장 뒤에 있는 예. 그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인슐린 분비도 거기서 예, 하는 거기서 거죠. 하고 예. 이자죠, 이자. 이자. 이자라는 건데 한 요만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인턴 돌 때 봤는데요. 싹 뒤집어도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밥을 매일 세 끼 먹잖아요. 예. 또 간식도 먹고 그 음식만 들어가면 그게 자꾸 일을 해야 돼요. 췌장이. 예. 그리고 또 위장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진단이 안 돼요. 그럼 췌장암하고 췌장염하고 차이는 뭡니까? 췌장암은 문자 그대로 췌장이 암이 생기고 네. 예, 염은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췌장염도 굉장히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것도 사망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췌장이라는 게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염증이 생기면은 그 옆에 있는 조직을 다 녹여버려요. 그 소화액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아, 소화액이 강하기 때문에 소화액이 과다 분비된다든지 뭐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요. 그 옆에 있는 막이 파괴되면은 그게 가가지고 거의 치명적으로 위험하죠. 췌장염도. 아, 그래요.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 걸리면은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예, 걸리면 또 췌장 조심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과음, 과식 이런 데에서 좀 취약하죠. 췌장이. 그렇습니까? 예. 근데 갑자기 췌장 이야기를 왜? 아니 저기 예.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췌장 근처에서 사고가 나면 예. 이렇게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죠. 예, 그래서 그 작은 정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맨날 이게 속이 좀 더부룩하고 이래서 나도 혹시 무슨 췌장에 이상이 있나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있어요. 췌장이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보통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위내시경 해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췌장은 또 위장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또 위장관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CT, MRI를 또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잖아요. 그럼 등 뒤로 찍는 걸로 하면 뒤에서 보일 수는 없습니까? 뼈 때문에 또 척추 뼈 때문에 잘안 그게 됩니까? 이제 CT, MRI죠. 근데 초음파는 등 뒤로 보기가 어렵고요. 예. 또 초음파를 보려면은 또 위장에 가려져 가지고 보기가 어렵고. 물론 보긴 보는데 위장이나 딴 뭐 요즘 같이 의료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 몸에 있는 췌장을 갖다가 각종 장비로 이렇게 찍고 그걸 갖다 이상을 검증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뭐. CT, MRI 같은 거는 근데 우리나라기 때문에 CT, MRI가 좀 하기가 쉽지. 외국만 해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영국 NHS가 목표가 자 우리 MRI를 대기 시간을 16주로 줄이자. 16주면 4개월 아닙니까? 그 사이에 대부분 다 죽어요. 급한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예. 전 국민 이렇게 건강을 갖다 유지하거나 예. 돈 들 만한 사람 빨리 죽게 해서 죽기 전에 돈을 제일 많이 쓴다면서요. 죽기 한 달 전에 거의 다 쓰고 가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중환자실 같은 데가 뭐 우리나라는 좀 싼 편이지만 미국 저런 데는 하루에 뭐 1,000만 원도 금방 나오거든요. 그리고 약값이 굉장히 비싸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한 앰플에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런 거 많이 쓸 때 하루에 막 10개 씁니다. 혈압 올릴 때 쓰는 게. 그래서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 기억나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근무할 때가 대학병원 근무할 때가 80년대 말인데 보험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막 혈압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약국에 가가지고 그 비싼 걸 사오시는 거예요. 막 다, 전부 개적으로 사갖고 가되고. 예, 예, 다 팔고 뭐. 그 이번에 문재인 케어 때문에 고가적인 의약품을 써야 되는 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이 심사평가원에서 인정을 안 해줘가. 예.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막 그 사러 가고 일본으로 가고 막 이런다고. 그런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그 약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술도 에크모란 게 있어요. 이 인공폐, 예. 인공심장 이런 건데 이제 이 폐가 망가지면은 폐 이식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좀 치료될 때까지 밖으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인공폐에서 산소 교환한 다음 다시 넣는 걸 에크모라 그러거든요. 줄임말로. 그걸 위급해서 했는데 당연히 위급한 환자한테 했으니까 반 이상이 죽죠. 에크모 환자한테. 근데 그걸 환자가 살아야만 심사평가원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죽은 환자들은 그걸 다 내야 되네. 예, 다 삭감돼가지고 환수 조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그러면 일이 사람은 살아서 기분 좋고 돈도 작게 내서 기분 좋고 죽으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예. 이제 비용도 전적으로 자기 부담으로 해야 돼요. 자기 부담이 아니고 환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손해 보는 거죠. 아, 병원에서 손해보는 거 예. 그럼 병원에서 안 쓸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의사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에크모를 써야 되겠다라면 그 병원에서 삭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쓰지 마라 이렇게 말은 못하죠. 나중에 책임을 다 의사가 뒤집어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의사들이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 원장님은 본인이 사장이니까 예, 예. 그 사장이 아닌 의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큰 예, 대학병원에. 많습니다. 그런 데서는 일정하게 수익률을 올리지 못하면 압박을 좀 많이 받겠네요. 당연히 봤죠. 예. 회사에서. 예, 매달 회의하죠. 뭐 진료 야, 신청을. 김 부장, 예. 너 올해 이번에 왜 이렇게 그 수익률이 낮아? 뭐 끝까지는 안 하는데 예. 매달 진료 좀 깎을까 뭐 이런. 진료과 회의하면서 뭐 오늘 뭐 무슨 과는 이번 달에 많이 벌었네요. 이런 게 압박이죠. 그러면 어떤 잘 나가는 의사분들은 수익률을 굉장히 수술 잘해가 손님들 많이 오고 이런 분들은 보니까 막 이렇게 지방에 막 이렇게 또 초청해서 가고 할 때는 헬리콥터 가고 뭐 예. 타고 가고 예. 대우가 그런 분들은 좀 병원에서 스페셜하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월급이 좀 많죠. 그래서 좀그 성과급으로 받습니까? 두당 기본 얼마? 예 그렇다더라고요. 기본 월급이 있고 또 뭐 수술할 때마다 실적이 있으면 좀 더 주고 그렇게 한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한 2천만 원 뭐 월급 이래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대기업의 CEO처럼 뭐 몇십억 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 많이 받아도 뭐 한 2, 3억 정도. 물론 많은 돈이지만은 지금은 그 의사도 탑 레벨 되면은 그 CEO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렇게 간부 되면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예. 한 10억, 20억 이렇게 연봉 되는데 예. 의사들 중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학병원. 10억, 20억 받는 사람 없어요. 스타 의사도. 예, 스타 의사도. 근데 뭐 말이 많아요. 무슨 뭐 신문에 내가지고 뭐 얼마 전에 또 의사들- 의사들 돈 많이 번다고 다 예. 그렇게 잘해 돌대요. 뭐 딱 그 순간에 보면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탑 레벨이고요. 그래봤자 10억, 20억 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뭐 많아야 한 3억 정도 아마 거의 탑 레벨일 거예요. 연봉이. 그게 되기 위해서 인턴 때, 레지던트 때, 펠로우 때 뭐 월급이 대기업에 있는, 그러니까 제 친구도 대기업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 레벨에 딱 보면은 또 제 친구들 다 지금 대기업의 탑 레벨 아닙니까? 뭐 사장 아니면 다 연봉 20억, 30억 그래요. 저는 뭐 매출도 아마 그래. 매출하고 비슷하려나? 예. 직원도 뭐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레벨에 그 정도 비슷한 레벨의 다른 타직종과 비교해가지고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항상 인턴이면 인턴 때의 대기업. 요새 대기업 사원들이 한 4, 5천만 원 받더라고요. 뭐 초봉을 그래 봤죠. 예, 예. 근데 인턴들 4, 5천만 원 주는데 별로 없을걸요. 제일 작게 받는 게 3천만 원 받는 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신문에 보도할 때는 인턴이면 인턴, 뭐 레지던트면 레지던트. 레지던트는 얼마쯤 받습니까? 레지던트도 뭐 한 5천에서 7, 8천 그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요즘은 그러면 뚜쟁이들이 의사들하고 이렇게 오면 열쇠를 몇 개를 합니까? 전 열쇠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뭐 우리 때 열쇠 받는 사람들 많았죠. 요즘도 있나요? 열쇠 받는 사람? 요즘 의사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 뭐 선호하는 게 의사를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직업 중에서 뭐 아직도 의사 변호사인데 요즘 변호사도 별로 시원찮고 변호사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변호사도. 괜찮아요? 예, 다 물어보니까 굽는 변호사 많다고 그러더만. 엄살입니다. 엄살 다 괜찮아요. 엄살이에요? 예, 제가 만나는 변호사들 다 잘 나가는데요. 예. 그래서 자기들 아직도 괜찮다고 다 이야기해요. 예, 억울하신 변호사분 있으면 출연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예, 언제든지 내가 뭐 이렇게 모셔가지고 예. 또 이 낭만 변호사도 할 거니까 예. 연락하십시오. 변호사도 연락이 안 와요. 수입이 떨어지는가. 왜 안 오죠? 제 방송에 출연하면 황영수 방송에 출연하면 수입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원장님은 그래도 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래도 환자분들이 좀 오시죠. 예, 좀 오십니다. 예, 그런데 변호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 변호사분들 이 방송 별로 안 보시나요? 변호사들은 의사분들만큼 안 보는 것 같아요. 댓글 보면 이 사람은 의사다 딱 보이거든요. 예. 되게 바쁘다 이러더라고요. 변호사들은. 예. 변호사들 술도 많이 먹던데 밤에는. 예. 그게 제 후배 중에 이 의사 전문인데 또 시험 쳐가지고 이 사법고시 쳐가지고 된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랑 의사랑 뭐 수입은 비슷한데 의사가 약간 나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훨씬 잘 돼요.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이점이 의사는 업무를 마치면 이게 개원이 이야기입니다. 대학병원에 있으면 안 그러는데 개원이 경우에는 업무를 마치면 딱 프리한데 이 변호사들은 마치고 나도 일을 많이 한대요. 시간이 별로 없다 하긴 합니다. 예. 뭐 그건 제가 두 개 다 해봤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예. 자, 이번에 보면 연예계 이야기 좀 합시다. 예. 한혜슬이라고 탤런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방종 수술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의료 사고다 해서 예. 병원하고 좀 시끄럽지요. 지방종이 일단 뭡니까? 지방종이라는 것은 지방의 그 양성으로 이렇게 혹이 생기는 거예요. 암은 그러니까 아니고. 몸에 이제 이렇게 예. 양성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흔하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잘해주려고 저도 이제 옛날에 수술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VIP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항상 잘해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탤런트가 지방종 수술은 마취를 다 합니까? 예, 뭐 국소 마취 하기도 하고. 국소 마취 대부분 아닙니까? 예, 전신 마취. 근데 이분은 아마 워낙 스타니까 이 등 뒤에 생긴 거를 열로 그냥 칼로 째서 이렇게 박리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돼요. 아주 간단한 수술인데. 네. 근데 이제 워낙 스타니까 이제 이렇게 뒤에 브레이지어 끈을 그 라인에 이렇게 넣어서 좀 한 10cm 정도 위에 안 보이는 데를 이렇게 가위로 박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살 부분이 이 지방종하고 거의 비슷해요. 같이 잘라낸 거죠. 아니 뭐 좀 쉽게 이야기하세요. 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예. 이 그림을 좀 그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브레지어 끈이 어쩌고 지방종 수술하는데 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등 뒤에 예. 혹이 있었던 거예요. 피부 밑에 예, 예. 지방 덩어리가. 그래서 그 지방 이쪽 부분이죠, 그죠? 예, 예. 그 덩어리 위에 원래 칼로 째서 가위로 이렇게 제거해서 드러내면은 간단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수술인데 그렇게 하면 흉터가 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이제 여자들 같은데 브래지어 끈을 매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 보이는데 칼로 째가지고 그 위에까지 쭉 가위로 막 그 잘해주려고 흉터 안 보이게 하려고 끄집어내다가 살 부분을 같이 잘라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동네 아줌마가 갔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위에 자르고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가 아니고 예, 좀 이렇게 예? 예, 멋진 연예인이 갔으니까 예. 안 하던 짓을 했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그 유명한 분이 오면 참 힘들어요. 그 옛날에 누굽니까 신해철 씨도 그 가서 해가지고 그 병원 망했잖아요. 그럼 저 예. 원장님은 유명한 분한테 무슨 뭐 정맥류 수술 이런 거 하신 적 없습니까? 아니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환자에 대한 기밀을 보니까. 외국의 그 내무부 장관 부인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아이고 또 유명한 분 하니까 우리는 셀럽을 이야기해 한국에. 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옛날에 이상화 씨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화? 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아, 정맥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왜 그 병원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와서 고맙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뭐 왔으면 굉장히 그래서 부담스러워. 원장님 참 예. 말씀 희한하게 하시네. 고마워서요. 어. 오면 또 거절할 수도 없죠. 의사들은 진료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상한 씨가 왔으면 또 원장님 손이 떨려갖고 또 예, 뭐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자기 어머니나 자기 뭐 가족들은 가족들은 수술 안 해요. 남한테 맡기. 남한테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떨리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한테 그런 용어가 있어요. VIP 증후군. 꼭 잘해주려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 환자 오면 그냥 이렇게 자르고 간단하게 끝나는 그거 거예요. 보면 떡 장수가 좋네요. 예. 그럼 떡 사러 오면 좀 아는 사람이고 VIP면 막 떡 하나 더 주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저 옛날에 예. 이 호텔에 이발소를 다닐 때 한때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 잘 나갔군요. 그래서 이 호텔의 이발소한테 물어봤죠. 예. 당신은 그러면 어느 호텔에 가서 당신 머리를 직접 깎냐, 어느 호텔에 가서 깎냐 하니까 예. 자기들은 자기들하고 비슷한 레벨의 이 동료가 있대요. 아, 그래서 서로 깎아준다는 거예요. 혹시 뭐 리츠칼튼 호텔 아니 뭐 그런 거 뭐. 없어졌으니까 이제. 예. 그런데 그런 데 다닐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잘 나갈 때 소각해야 됩니다. 그 한 5만 원에 10만 원 하죠. 호텔. 그러죠. 예. 또 그러다가 뭐 그냥 이발하고 갑니까? 또 뭐 좀 이렇게 뭐 그리고 지금 스타일 좋습니다. 우리 헤어스타일. 그냥 아, 소박한 데. 저도 이 헤어스타일 항상 16,000원짜리인데 아주 제일 저는 그 헤어 디자이너가 계속 있길 바래요. 그 헤어 디자이너가 없어지니까 막 따라갑니다. 막 옮길 때마다 막 찾아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헤어 디자이너 중요하죠. 또 이러면 또 전화 올 수도 있겠네요. 저번에 한번 그 알러지 비염이 했다가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좀 편집해 주세요. 헤어 디자이너? 예. 헤어 디자이너를 왜 편집합니까? 헤어 디자이너도 아니고 의사인데. 아, 그러니까 또 혹시 또 전화 와가지고 또 그 헤어 디자이너. 거의 이제 완전히 셀럽이 됐다고. 지금 뭐 원장님이 말 한마디 하면 뭐 셀럽이 됐다고. 뭐 그전에 무슨 뭐 아니. 기차 안에서 봤다고 또 누가 카드만은. 예.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알러지 비염 때문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지 정맥류를 전문으로 하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니에요. 예. 앞으로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근데 원장님. 예. 저 이쁜 한혜슬 씨 같은 예. 사람이 이렇게 예. 수술을 받으러 오면 예. 의사분들은 이게 즐겁다. 와, 왔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진짜로 귀찮다. 이런 일이 생각이 듭니까? 귀찮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한혜수 씨는 정말 스타잖아요. 얼굴도 예쁘고. 그래도 원장님 지금 마음속에는 예. 저기 저 누구야 이상화 씨가 예. 예? 정맥류 수술을 받으려면 우리 병원에 오시지 하고 지금 이야기 광고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오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냥 굉장히 그 셀럽들 오시면은 예. 잘 되면은 그냥 본전이고 예. 못 되면 병원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셀럽들이라고 또 거기 저 수술비가 더 받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또 공짜로 해주는 데도 많아요. 그 저 영광이라 이러면서.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뭐 예. 그러니까 비포 애프 때 쓰려면 광고비 우리가 훨씬 더 엄청 많이 줘야 했네. 되고. 예. 그래서 뭐 그냥 전 뭐 이대로 그냥 평범하게. 예. 그저
오지 마세요. 굳이 오시겠다면 뭐 지금 셀럽이 안 와도 먹고 살기 충분하니까 예. 괜히 나한테 저기 예.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시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은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오시면 내가 뭐 굳이 오라고 권유하지는 않겠어요. 예. 근데 수술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 정맥류 분야. 근데 하지 정맥류는 어디 장단지 아닙니까? 예, 이 허벅지서부터 다리까지 다 포함되죠. 허벅지. 예. 셀럽이 오면 그것도 떨리겠네요. 뭐 그런 분야는 안 들리는데 이게 뭔가가 하여튼 좀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좀 하기야. 근데 저는 뭐 유명한 사람이 오든 그냥 뭐 우리 국민들이 오든 다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해요. 다르게는 안 합니다. 식당에는 유명한 사람이 가면 그거 하나 적으라 하지 않습니까? 사인. 예. 예. 우리는 뭐 그런 건 안 합니다. 사인 안 하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그 내무부 장관 부인. 근데 그 나라가 수술 받고 갔는데 몇 개월 뒤에 망했어요. 구레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입니까? 그럼 뭐 그 말해도 됩니까? 말해도 됩니다, 뭐야. 그 그분이 뭐 나라가 지금 이거 방송 듣고 소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 아, 키르기스탄. 예, 예. 아, 거기서 오셨어요? 예. 거기 저기 저 우즈베키스탄 옆에 예. 키르기스탄 그 아프간하고도 붙어 있고 가장 탄자 붙은 나라 중에 산악국가지요. 예. 그렇게 근데 산이 뭐 좋다던데. 그렇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보에 그 정태수 회장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는 굉장히 까칠하게 이제 저는 항상 오면 설명을 하는데요. 딱 설명하니까 설명 필요 없고 뭐 이렇게 딱 보통 환자들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수술이 잘 되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이러면서 뭐 자기 나라의 호수가 좋대요. 호수 산 멋지죠. 예, 꼭 놀러라고 하는데 뭐 이 US 달러가 막 굉장히 많고요. 쇼핑도 가고 뭐 그 제가 좀 구레타 일어날 것 같기는 같았어요. 좀 너무 좀 달러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 달러로만 딱 제일 저랍니까? 예, 달러 바로 US. 예. 아이고, 달러라고 하니까 또 흥분했네. 예. 그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달러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 자, US 달러로 이렇게 그래서 싸게 해줬어요. 팁은 안 주던가요, 원장님? 뭐 개인 병원은 팁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까? 예, 그냥 딱 더 주는 사람은 혹시 없으십니까? 더 주는 사람 제가 예. 개원에서 딱 학교 선생님인데 딱 두 분이 선생님이? 예. 보통 대학병원에 있으면 이제 뭐 고맙다고 옛날에 요즘은 이제 안 되지만 옛날에 존지라고 좀 받았는데 개원하고는 딱 한 번 받았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고맙다고. 선생님이. 예.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 썼죠. 예. 근데 보통 이제 개원가에서는 존재란 게 있을 수 없는 게 다 수술비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 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저희 병원에 와서 뭐 수술 해주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맙죠. 그러시구나. 하여튼 뭐 정맥류 수술은 제가 좀 합니다. 이건 또 뭐 광고 같아서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좀 잘하시는지 남보다 특이한 점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온 거를 좀 일일이 칼로 요만큼 째서 제거를 했거든요. 안에 이제 원인 정맥은 레이저로 막아버리고, 근데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아무리 블룩블룩 튀어나와도 칼을 안 써도 이렇게 저절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게 마취를 가볍게 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걸을 수가 있어요. 직후에 30분간. 그게 이제 다른 병원과의, 제가 물론 이제 세미나 때 다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직후에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맥류 수술하고 나면은 그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무서운 병인데 그게 꼭 1000명에 3명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즉시 걱정하니까 그런 게 없어졌죠. 근데 다른 병원은 뭐 척추나 전신 마취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수술 직후에 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취의 차별화로 인해서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그거는 자신하는 바죠. 뭐 너무 광고성이라 해서 좀 죄송하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원장님이 뭐 광고 좀 할 자격이 있습니다. 요번에 처음 한 거죠, 광고.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습니까? 하다 엘러지 비염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에너지 비염 때문에 전화하시지 마시고요. 예. 다리가 땡기거나 다리에 핏줄이 막 이렇게 예. 울퉁불퉁 올라오시거나 예. 또 다리에 혈류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예. 피가 많이 내리시거나 예, 맞죠? 맞습니다. 그래도 저기 이 하지 정맥류 최고 전문의 옆에 좀 쫓아다니다가 들은 게 그런 겁니다. 제가 광고 안 한 것 같은데 또 의외로 광고를 많이 했네요. 예. 여하튼 뭐 역시
엘러지 비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전화 오는 거 보니까. 뭐. 그렇죠. 비염이 여러분들 정맥류보다 엘러지 비염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주위에 많습니다. 이비인후과에 전화하시고 저한테는 좀그 다리 아픈 것만 좀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코가 아픈 사람보다 다리 아픈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코가 아픈 사람이 많아서 좀 그러시네요. 그 실제로는 이제 다리 아프면 대부분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많이 가죠. 근데 예. 마지막에 그것은 안 돼요. 우리 병원에 많이 와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다리 아픈 부분. 사실은 전 국민의 40%가 예. 정맥류라 보면 됩니다. 예.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병이고. 예. 예. 자, 원장님 일부 뭐 마치겠습니다. 벌써 됐습니까? 예. 예. 못 따라다 벌써 일부가 다 끝났고. 오늘 좀 의료 전문적인 분야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의료 전문가. 예, 2부에서도 충분히 예. 웃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번엔 너무 농담을 안 했군요. 예, 일부에서. 우리가 너무 또 진지하게 안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여기 거의 만담 코너로 되어 간다 해서 근데 저는 제 방송이 웃긴 줄 알았는데 요번에 저 친구가 그러는데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28세 난 딸한테 자랑으로 보여줬더만은 그 딸이 한 말이 노핵잼이 노핵잼. 노잼도 아니고 노핵잼이 핵잼으로 막. 핵자가 이러면 예. 죽도록 재미없다. 예. 그 말 알았습니까? 노핵잼. 핵 흑연 애들이 제일 싫어할 때 핵 이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죠. 인정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재미없죠. 이런 게. 근데 20대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40, 50대끼리 즐거우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낭만 의사 코너는 예. 빨간 글로 예. 3구 예. 39세 미만은 보지 마라. 19도 아니고 예. 예. 19금이 아니고 3구금. 예. 근데 굳이 또 그냥 그 바람대지 그 노핵점에 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댓글을 안 보는 거예요. 아이고.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한 그 딸분 그 좀 보지 말아요.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유머 코드가 좀 우리하고는 다르네요. 뭐 그렇죠. 이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뭐 노핵점이라 그러고 말이죠. 뭐. 노핵점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 말을 또 굳이 전달하는 또 사람도 마음 없는데. 약한 아재들을 그렇게 또 그래 말입니다. 상처를 익혀가지고. 아 우리도 너그 프로들 노핵점입니다. 예. 자, 오케이. 우리도 싫어. 잘 노세요. 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